안녕하세요. JW 정원성형외과 설철한 원장입니다. 많은 병원에서 가슴 성형 수술 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다 보니 수술 후 관리로 가슴 성형 결과가 좌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가슴 성형 수술들, 즉 가슴 확대, 가슴 거상, 가슴 축소 중에서 특히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확대술이나 가슴 확대 거상술 이후의 수술 후 관리가 수술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일명 사후 관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수술이 잘 되는 게 우선이고, 집도의가 직접 해드리는 치료와 경과 체크, 그리고 집도의가 진찰 후 필요시에 직접 처방하는 약 처방과 시술들, 그리고 환자의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노트를 펴 놓으시고 또는 다수의 병원을 비교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아예 표로 인쇄해 오셔서 가슴 성형은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 병원은 사후 관리를 몇 번 해주시나요? 고주파, 캡슐리티스, 레이저, 마사지 몇 번까지 무료로 해주시나요? 원하면 무제한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고 제 답변을 필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본질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너무 장가지만 보셔서 고주파 관리 10번, 20번 또는 무제한 해주면 좋은 병원, 5번 해주면 나쁜 병원, 이런 판단을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사후 관리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싫어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 단어를 이 영상 썸네일에 넣긴 했지만 사실 제발 다들 안 썼으면 하는 단어입니다. 일단 사후라는 어감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라는 단어도 별로입니다. 뭔가 어감이 의사가 하는 진료나 시술이 아니라 피부 관리사나 다른 관리 직원이 해주는 느낌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대체 단어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수술 후 경과 체크 정도로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 후 경과 체크는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가슴 성형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사후 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이 그분들 탓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수술을 공장처럼 해대는 병원들이 모든 환자분들을 주치의가 자주 꼼꼼히 경과 체크를 해드릴 수는 없으니 직원들이 장비로 시행해드리는 관리를 강조하고 홍보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의사가 해야 하는 시술을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들을 많이 받을수록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태에 따라서는 이러한 관리나 시술들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직접 진찰하고 처방을 내린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주파 장비나 관리용 초음파 장비들의 생산 회사나 이런 장비들을 도입한 병원들은 이러한 장비 관리가 붓기나 멍을 빨리 빼준다, 보형물 주변 피막이 얇아지게 해주어 피막 구축을 예방하거나 치료해준다 라는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병원에도 이런 장비들을 갖추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가슴은 가려지는 곳이라 붓기나 멍이 조금 빨리 빠지나 늦게 빠지나 그리 중요하지도 않고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어렵게 여러 번 시간 내서 가셔서 의사 얼굴도 못 보고 받는 관리는 사실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효과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반드시 주치의의 진찰 및 처방이 필요합니다. 피막 두께가 정상인 분에게 시행되면 피막이 너무 얇아지고 조직이 연해져서 보형물 공간이 과도하게 넓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보형물이 너무 심하게 돌아다니거나 보형물이 아래로 내려오는 일명 밑빠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주치의의 경과 체크 없이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천편일률적인 장비 관리는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저는 흉터를 아예 안 생기게 해주는 마법의 광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흉터 레이저의 경우 흉터가 레이저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도여야 시술의 의미가 있고, 정교한 봉합 후에 정상적이고 양호한 경과의 흉터는 바르거나 붙이는 제품을 잘 사용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흉터가 튀어오르는 조짐이 있을 때에는 흉터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물론 주치의 진찰 후 레이저가 도움되겠다는 판단 하에 시행하는 레이저 시술은 의의가 있습니다.
레이저와 흉터 주사는 의사가 시행해야 하는 시술이므로 의사가 시술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결과가 좋으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수술이 잘 되어야 합니다. 가슴 확대 수술 후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피막 구축인데요. 보형물 주변에 형성되는 피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껍게 형성되어서 촉감과 모양이 부자연스러워지는 현상을 피막 구축이라고 하고요. 가슴 모양이 공 모양으로 변할 정도로 심한 피막 구축을 부형 구축이라고 합니다. 피막 구축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보형물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 성향이긴 합니다만, 수술이 무균적으로 정교하게 시행되고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 출혈이 거의 없다면 피막 구축의 발생 확률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장비들을 이용한 수술 후 관리나 피막 구축 예방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술이 잘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흉터의 경우도 환자분이 살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적절한 절개 부위를 잘 선택해서 얼만큼 어떻게 절개해서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레이저 몇 번 받느냐보다 훨씬 중요하죠. 직원들이 하는 장비를 이용한 관리 많이 해준다는 병원 말고 수술을 잘 해드릴 수 있는, 그리고 수술 후에 주치의가 직접 경과 체크와 관리를 잘 해드리는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좋은 수술 결과를 얻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모든 치료와 경과 체크는 기본적으로 제가 직접 다 해드립니다. 수술 후 1일 또는 2일째에 첫 치료 및 수술 부위 체크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 3일 또는 4일째에도 치료를 합니다. 안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수술 후 6, 7일 또는 8일째 치료를 합니다. 보통 치료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 수술 후 2주와 한 달째 경과 체크를 합니다. 한 달 이내에는 상처의 치유 과정, 내부 출혈, 감염, 피막 구축, 보형물 위치 변동 여부를 체크하고 고정 브라를 착용해드리고 흉터 개선 제품을 처방해드립니다. 필요에 따라 제 처방 하에 LED 광치료, 고주파 관리, 캡슐리티스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수술 결과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일반 브라 정보도 드리는데 가슴을 모으지 않을 만큼 와이어 아크가 넓은 와이어 브라를 추천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 스포츠 브라 정보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2개월, 4개월째 경과 체크를 하는데 이때는 주로 피막 구축 발생 여부와 보형물 위치 체크, 흉터 체크를 합니다. 조직이 좀 타이트하거나 피막이 약간 두껍게 형성되는 분들에게는 피막 구축 예방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루틴으로 피막 구축 예방약을 처방하지는 않는데요. 피막이 얇은 분들에게는 이 약이 오히려 보형물이 밑으로 점점 내려가는 일명 밑빠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형물들은 거의 다 표면이 매끈한 스무스 보형물들이고, 이런 스무스 보형물은 표면 마찰력이 작아서 수술 후 약간의 위치 변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보형물 위치 체크가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에 조기에 교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형물 위치에 교정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에는 고정 브라나 추천 와이어 브라의 끈을 조정해드리고 보형물 위치 교정을 위한 브라 착용법을 알려드립니다. 흉터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제가 직접 흉터 레이저 시술이나 흉터 주사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 6개월, 9개월 경과 체크를 하는데 이때에도 보형물 위치 체크, 흉터 체크를 하고 브라 조정, 브라 착용법 재교육, 그리고 필요하면 흉터에 대한 시술을 직접 해드립니다. 수술 후 1년이 되었을 때 마지막 정기 경과 체크를 합니다. 이때에는 전반적인 결과를 점검하고 유방암 검진 및 보형물 정기 체크에 대한 설명과 정보 제공을 해드립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상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모든 진료나 시술들은 횟수와 기간에 상관없이 다 무상입니다. 오늘은 수술 후 관리가 정말 가슴 성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결론은 수술이 제일 중요하고 수술 후 관리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주치의가 보지 않고 직원들이 장비로 해주는 관리는 의미가 거의 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주치의가 직접 치료와 경과 체크를 하고 필요시 적절한 처방과 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저는 수술 후 경과 체크를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이라 저도 힘들고 환자분들도 여러 번 오시기 좀 힘드실 수 있긴 한데요. 이렇게 진료하는 것이 최종 결과를 좋게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장비 관리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지만 주치의가 직접 하는,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든 경과 체크와 시술들은 의미가 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JW 정원성형외과 원장 설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